역설의 초대장. 구원자라고 외친 자의 가장 완벽한 모순. 역설만큼 사람의 관심을 확 끄는 건 없습니다. 구원자라 외치던 남자가 사실 구원의 기원을 불법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면, 자수성가의 영웅담이 알고 보니 정부의 돈으로 지어진 연극이라면, 우리는 웃음과 경악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진실과 허구가 뒤섞였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140년에 걸친 기묘한 변주곡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때로는 법의 경계를 비집고, 때로는 미디어의 전구 아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만든 트럼프 신화의 뒤편에는 어떤 실과 바늘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트럼프 가문의 흥미로운 썰을 마치 드라마를 펼치듯이 그 실타래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마다 당신의 궁금증을 부추게 작은 갈림길을 남기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 첫 장면이 기다립니다. 기원과 출발. 도망자, 황금을 쫓다. 이름의 리모델링. 트럼프트에서 트럼프까지. 보벤하임. 암베르크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성은 한 세기 동안 음절을 잃고 얻으며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트럼프트. 그리고 우리가 아는 트럼프.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발음 교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편집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흔히 겪는 자기 이름의 재해석은 곧 새 삶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바꾸어야 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이름 교체가 가문이 택한 전략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름의 변화 뒤엔 무엇이 숨어 있을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군대가 싫어 미국으로. 프리드리히의 야반 도주. 16세의 청년이 병역을 피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는 단순한 탈출담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발사로 시작해 골드러시라는 시대의 거센 파도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왕구들이 삽질하는 동안 그는 말고기와 장자리를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금은 니들이 캐라, 돈은 내가 벌겠다는 전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씨앗은 정말로 능력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준 기회의 결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실은 과연 정당했을까요?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추방과 기회, 운명이 준 역설. 프리드리히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라 추방령이었습니다.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 만약 그가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들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인생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추방이 곧 기회가 되어 브롱크스에 정착한 가문은 다른 형태의 번영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토대가 어떤 성격의 자본인지, 누가 지불한 대가였는지는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준비되셨나요? 흥미로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성장과 위선, 국가가 키운 가짜 자수성가, 프레드 트럼프의 영악함, 공짜 돈으로 세운 제국, 프리드의 아들. 프레드 트럼프는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그는 뉴딜 정책과 전후의 주택 보조금을 향해 촉수를 뻗었습니다. 정부의 자금으로 저렴한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 모델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필요를 채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싫지만 정부돈은 좋다는 역설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단지 기회 포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자본의 교묘한 결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성가라는 문구는 누구를 위한 수사였을까요? 이 질문은 도널드 시대에 이르러 더 날카롭게 휴대됩니다. 이민자 엄마와 반이민자 아들, 피의 역설. 프레드는 스코틀랜드 출신 메리앤 맥클라우드와 결혼합니다. 두 이민자의 자손이 자라 미국 사회의 상층으로 올라선 이야기.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목소리는 이민을 배척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조상의 정체성이 현재의 정치적 태도로 어떻게 뒤틀렸는지,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모순을 넘어 집단적 신화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가족의 역사적 경험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대중에게 판매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와 실제의 간극을 보게 됩니다. 프레디의 죽음과 도널드의 탄생. 선택된 차남 프레드는 장남 프레디와 차남 도널드 사이에서 아버지의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를 펼칩니다. 프레디는 아버지의 길을 거부했고 결국 비극적으로 쓰러집니다. 도널드는 그 빈자리에 망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며 자라납니다. 형의 실패는 그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아버지의 무자비함은 그에게 권력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바탕에 깔린 것은 과연 정당한 성공의 토대였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권력이 어떻게 이미지로 바뀌며 외중을 설득해갔는지 살펴봅니다. 연극과 권력, 쇼맨의 부활, 왕조의 꿈, 빚으로 쌓아올린 금빛 성체, 트럼프타워와 카지노의 모순,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애틀랜틱시티의 화려한 불빛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원형과 사치지만 그 안에는 수차례의 파산과 가족, 내 구원의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 자금과
금융의 꼼수들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제국은 실제 자본보다 레버리지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형체가 언제 무너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혹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닐까요? 그 질문의 답은 미디어의 무대 위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TV와 정치의 합병쇼가 만든 대통령 어프렌티스의 성공은 단순한 방송 흥행을 넘어 인물의 브랜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억만장자라는 이미지는 실제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대중의 신임을 얻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통화는 정치를 만나 더 강력해졌고 결국 백악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2016년의 당선, 2020년의 혼란, 2024년의 복귀까지 이 모든 것은 쇼가 현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외종은 왜 허구를 현실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감정적 공감, 두려움, 분노, 그리고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쾌감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조인가? 종말의 전조인가? 이제 140년에 걸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아이러니의 연쇄입니다. 병역을 피해 도망친 조상에서 시작해 정부 지원을 흡수한 중간 세대, 그리고 이미지를 팔아 권력을 사들인 최후의 승리자까지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진짜 금인지 혹은 화려한 도금인지는 앞으로의 역사와 법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가문이 보여준 모순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돈의 출처를 숨기고 쇼로 현실을 대체하는 일이 가능한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한 가문의 신화가 사실은 시대의 결핍과 시스템의 구멍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신화를 어떻게 해체해야 할까요? 법과 언론, 교육 중 무엇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부분일까요? 댓글로 혹은 다음 영상에서 이 질문을 함께 붙들어 봅시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판단할 차례입니다. 이 영상 대본은 논쟁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역사적 기록과 증언,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담았지만 모든 주장과 묘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해석과 추가 자료 제보를 환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프레드 트럼프의 구체적 금융 기록과 유들 자금의 흐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자금은 진짜로 도둑질이었을까요? 아니면 합법적 기회 포착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